이 방송은 경북 민주 문파들만을 위한 헌정 방송인 경북민주소통학교입니다. 자랑스러운 문파들과 함께 경북민주당 인적청산과 중앙당 인적청산에 대해 목소리 내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블루맨의 경북민주소통학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북민주소통학교 블루맨의 이슈 이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18년 무술년 개회가 끝나고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이 왔습니다. 국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문파 여러분, 행복과 진심이 통하는 2019년 해가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소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새해 인사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 0시 1분 본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겨울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 살기를 열망하십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새해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기시면서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그리고 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대해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듣고 전 더 믿음이 갑니다. 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강하게 더욱더 전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권만 바뀌었을 뿐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럴수록 대통령께 힘이 되어드리고 불순 세력을 향해 같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저희가 되어 올 한해도 무사히 대통령께서 나라 경제와 남북 평화, 그리고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들의 큰 힘을 실어드리고 함께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와 함께 1월 2일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하시는 모습을 끝으로 첫 번째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파 라이브 에이드 해피 뉴 이어 토크쇼가 오늘 1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출연진 다수와 특별 공연 그리고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의원 김진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이 출연하십니다. 저는 가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돼서 개인 사정상 못 갑니다. 하지만 여기 가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보람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파 라이브 에이드 화이팅! 문파 화이팅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 KBS 9시 뉴스 전격 출연.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누군으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있고 차기 대선 후보에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새해 첫날 9시 뉴스에 나와 국정 지지율 하락세 이낙연 총리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전격 출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방송 직후 SNS를 통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 KBS 1TV 밤 9시 뉴스에 생방송으로 출연했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았지만 성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 앞에 서는 일이 늘 긴장합니다. 라는 입장도 남기셨는데요. 늘 나라 걱정과 국민 걱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응원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와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출연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파이팅! 새로 만들어진 이곳 9시 뉴스 스튜디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9시 뉴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예, 새해 첫날이어서 희망찬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 하락 추세 느낌이 혹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끼십니까? 네, 국민의 마음을 대할 때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처럼 지지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몹시 조심스러운 국면이라는 뜻이지요. 예.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개혁의 딜레마는 늘 있습니다. 예. 개혁을 하면은 처음부터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누구는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왜 그렇게 천천히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그룹이 모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다양한 요구가 지금 접합점 찾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정책과 관련된 평가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총리께서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1년 차는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다. 3년 차는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예,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관계지요. 예. 네, 연애는 기대감이나 가능성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그 요구가 더 많아지겠죠. 결국 성과,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특히 일자리고요. 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습니다. 경제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도 꽤 많아졌는데 네. 올해 3년차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물론 경제부총리는 아니지만 책임총리로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요. 예.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부작용은 없는가. 네. 또 좀 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이행할 필요는 없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장의 수용성이나 또는 또 현장에서의 그 부작용은 분명히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수용되도록 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또 그런 정책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뭐
지난해 일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자체의 정책적 큰 방향성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에는 확실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그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라든가 통신비 같은 걸 줄여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안전망,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 중에 최저임금에 집중해서 지금 예.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죠. 예. 네, 실제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드실 거고요. 또 예. 그것 때문에 실직으로 내몰리는 그 청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촘촘한 보완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책임과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오차안에서 성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고 성과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면 올해 집권 3년 차인데 성과를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제일 좀 부진한 것이 투자와 고용이거든요. 예.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광역권 교통이나 물류 같은 대형 공공인프라 예. 이것을 좀 정부가 더 의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이 마중물 노릇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고요. 고용은 일자리 지표가 최근 2, 3개월 동안에 조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예.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과감하게 펴가면서 또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이제 근로장려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장려세가 새해에는 작년보다 3배가 늘어난 약 5조 원 가까이 되고요. 일자리 예산도 많이 늘어서 23조를 예.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고용 개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공공 부분의 고용이 나아지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고용의 질적 수준, 질적 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요? 예, 그것은 이제 그 근로자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나아지죠. 왜냐 그러면 임금이 예. 올라가니까요. 예. 거기서 배제되시는 분들이 이제 주요 그 정책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요. 예. 나아지도록 해야 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우리 사회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다. 그러니까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로 소비의 지표를 들었습니다. 실제 소비의 지표는 괜찮은데 소비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혹시 인식되고 있다는데 경제 실상과 경제 인식 프레임의 괴리라든가 편차가 크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예를 들면요. 예. 이 소비는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가 줄었다고 볼 것이고요. 총체적인 소비는 그렇게 줄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예. 배달을 받는다든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든가 이쪽이 너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집권 3년 차인데 문재인 정부의 책임 총리로서 경제 분야 이외에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 어떤 국정의 방향성이나 네. 올해 특징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 이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예를 들면 특진료, 선택진료비 이거 폐지했고요. 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췄고요. 예. 네, 또 MRI나 초음파를 급여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의무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비용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예. 건강에선 그렇고 복지는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또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고요. 안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가 조금 줄었는데 최근에 예. 김용균 씨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든가 AI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신문사 기자로 출발을 해서 국회의원 4선, 도지사, 총리를 역임하고 계신데 정치인 이낙연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총리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 답변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답변 이외에 다른 답변은 없습니까? 다음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미 정치권의 대변화 친노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민주당 구미을에 출마하나.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불리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구미의 차기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실상 불출마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전달을 한 상황이지만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나 여러 곳에서 그리고 민주당 전직 구미 지역위원회 간부들 등등 추병직 전 장관의 출마를 요구를 하거나 혹은 차출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지역위원장 공석 사태로 전 구미시갑 지역위원장과 현 구미시의원 선출직 재선위원을 지니고 있는 안장한 시의원이 관심을 표명을 했다가 며칠 전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전달을 저한테 해주셨고요. 의성 한우협회장 출신인 김영건 특위위원장, 현재 비례대표 농민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건 의원님이 자기 종선의 구미을에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구미 인동 메가박스의 사무실을 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분에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는 한 분은 구미 시갑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인사라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하고 김영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서 선출직 선거를 3차례를 나간 공으로 저번 총선에서 농민 비례대표로 선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선을 보지도 않고 구미을로 와서 장세용 시장의 성공을 다짐하면서 출마를 선언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마하신 구미을 같은 상황을 보면은 장세용 시장의 당선에 큰 공여도를 보여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중기 지사 후보도 구미, 인동, 진미, 산동, 양포 이거는 장 시장님하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많아요. 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2배 이상 민주당 후보들이 자한당보다 2배 이상을 여기서 득표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건 의원도 여기 구미을에 인동에 사무실을 내신 거 보면은 지금 인동, 진미, 산동, 양포동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너무 보이니까 참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지가 아닌 양지로 오느냐며 현재 지역 정가에서는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즐비한 상황이죠. 그리고 김영건 의원의 부인은 의성에서 군의원 2번, 선출직 도의원 1번, 총 3번을 당선이 됐고 이번에 도의원 당선으로 민주당 최초의 여성 도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건 의원이 왜 부인은 의성에서 하는데 본인은 안 될까라는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간에서는 부인이 선출직 3전 전승, 남편은 3전 전패, 오히려 부인을 보고 더 노력하고 지역주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소는 누가 키워? 라는 아우성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병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세용 시장과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지역 정가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세용 시장께서는 당시 선거 공보물에 보면 그 앞장에 한 2페이지 3페이지 사이에 추병직 장관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으셔요. 지금 중앙선거 도서관 정보에도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장세용 시장조차도 추 장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랑 이런 걸 좀 활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추 장관이 이 지역에서는 얼마나 알아주는지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추 전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수도권 등등의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후보 등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또 구미시장 장세용 시장의 당선에 숨은 1등 공신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지난 2004년도 구미의 지역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40.3%를 받은 이후에 출마가 없고 차관, 장관, 다양한 어떤 공기업 이사장 등등의 어떤 공직에만 계셨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고령의 나이, 총선 출마 때 나이가 72세입니다. 그 단점이 있지만 우리 국회에도 보면 70이나 80이 넘으신 의원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특히 문희상, 박지원, 강길부, 서청원, 고 이만섭, 이해창 등등이 70이 넘은 나이에도 국회의원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박지원, 강길부 이 두 분은 또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74세에 대통령이 되신 만큼 건강만 하다면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추 전 장관님 나오신다면 제가 응원하러 꼭 갈 겁니다. 오히려 구미를 잘 알고 구미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한 분이 구미 의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건 의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부인이 선출직 의성 도의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또 의성에 내려가셔서 그 구역이 상주 군위 의성 총성하고 통합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돌아가서 김재원 씨를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시는데 단순하게 재선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오시는 거라면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재원을 이길 생각을 상주의 김영태 위원장, 김영선 도의원 부부랑 임미애 부인하고 같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구미에서 이기는 것보다 의성 상주 군위 총성에서 이기는 게 전국에서 정말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김영건 의원은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길을 왜 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미에서 오시는 거는 YS 즉 김영삼처럼 결국 자기 권력에 의해서 옛날에 3당 합당했던 거랑 똑같은 곳으로밖에 안 보여요. 노무현의 길을 가고 싶으면 남들이 안 하려고 했던 도전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김영건 의원이 오시면은 갑을 모두 진단 아우성까지 지금 시민들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성 상주군이 청송에서 더 큰 정치를 통해 송초로 울산시장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박재호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 최인호 의원 등등 이 부산에서 경남에서 하셨던 분들 어떤 노고를 보시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김영건 의원님 할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의성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원의 사무실 운영하셨잖아요. 그냥 다시 의성에 사무실 내셔서 총선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셔서 굳이 그 아까 말했던 김영선, 김영태, 임미애랑 같이 김지원이 이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미 의뢰 적임자는 추병직 장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건 의원님은 의성의 아들로서 그 한우 아빠로서 더 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건 의원은 상주 군위 의성 총송을 김명택, 김명선, 임미애랑 함께 개척해 주십시오. 보니까 임미애 도의원님이 상주 군위 의성 총송의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좋잖아요. 같이 활동하시면. 추병직은 구미을로 보내주십시오. 일석이조로 가서 우리 총선에서 경북 한번 디벼봅시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이슈 모아 2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3화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